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1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9호 201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년도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연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 울산 교육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교욱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희열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9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87쪽에서 311쪽입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강북교육지원청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080억 4,232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4.7%에 해당되는 1,970억 537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2.6%인 54억 6,179만 원, 사고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0.3%인 6억 9,76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2.3%인 48억 7,751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위주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55%인 25억 3,3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명천초, 병설 유치원 등 8개원에 지원하였고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립유치원 신증설로 유아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2020년 3월 개원 예정이었던 상진초 병설 유치원 설립 공사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올 2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3,391만 원은 명천초 병철 유치원 등 12개원의 학급 신증설 시설비, 설계 용역비, 감리 용역비 등의 낙찰 차익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92조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99%인 13억 6,3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활동, 각종 문화예술활동, 진로직업교육 등을 지원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꿈을 살리는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집행잔액 1,039만 원은 치료사 연차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거점 치료실 내방치료 지원 강화로 인한 치료사 예비 집행잔액입니다. 292쪽 하단 특수교육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99%인 43억 5,7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 지원의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특수교육 복지 실현에 힘썼습니다. 집행잔액 3,374만 원은 사립유치원 특수교육 대상 유아 지원 인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93조 특수교육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76%인 2억 2,6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천초, 방어진중, 화암중 등 3개교의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202만 원은 낙찰차익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4쪽 하단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91%인 4억 8,4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송중 강당 흡음제 보수와 미포초 등 4개교의 운동장 개보수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102만 원은 공사 낙찰차익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8조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420억 4,8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유초중고 무상급식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7,354만 원은 학교 공사로 인한 급식일수 조정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인원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00조 학교 환경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85%인 39억 9,7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정화장치 운영비 및 임대료 지원, 청소원 인건비 지원,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억 3,344만 원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참석수당과 공기청정기 임차 용역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02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75%인 223억 2,5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7억 3,752만 원은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6억 9,763만 원은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0억 9,466만 원은 법정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과 각종 학교 시설 공사 낙찰 차익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이월된 사업 중 상진초 병철 유치원 설립, 동부초등 2교 더메이터 철거, 병영초 등 2교 성면 천정 교체, 동부초 바닥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2019 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년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교육장님께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수미입니다. 바쁘신 어전 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예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성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기복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19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13쪽에서 339쪽입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 미만은 절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강남교육지원청의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828억 8,598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2.9%에 해당되는 1,698억 116만 원이고 명시 이월은 4.4%인 81억 5,900만 원, 집행 잔액은 2.7%에 해당되는 49억 2,581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을 위주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17조 하단 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98%인 1억 9,5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학습 전문 치료 및 맞춤형 학습 제공을 통해 기초학력 신장에 힘썼습니다. 집행 잔액 383만 원은 학습 클리닉 실무원 연차 사용에 따른 연가 보상비 집행 잔액 및 여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319조 사립유치원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99%인 31억 9,0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담임수당, 처우 개선비 지원과 유치원비 안정화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유아교육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2,427만 원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비와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등 집행 잔액입니다. 320조 하단 특수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99%인 35억 3,5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유아 무상 교육비 및 방과 후 활동비, 통학비를 지원하고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 실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87만 원은 중도 폐강 및 사슬기간 시설보수로 인한 강좌 휴강에 따른 특수 방과 후 외부 강사비 집행잔액과 근무상 변동에 따른 특수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327조 학기 중 급식비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98%인 385억 9,2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 유,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로 학부모 부담 경감과 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 5,115만 원은 공사에 따른 학사 일정 조정, 전 출입과 고등학교 수능 이후 급식 유무 등 여러 사유로 급식 일수가 감소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30조 학교 급식 환경 개선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72%인 20억 1,8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 2월은 7억 4,268만 원입니다. 동백초 등 3교의 조리장, 노후 급식시설 등을 교체하였으며 월계초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명시 2월액은 문수중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연도 말 특별교부금 교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올해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3,998만 원은 급식소 현대화 사업 관련 낙찰 차익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1쪽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63.5%인 190억 1,7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2억 4,294만 원은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36억 7,219만 원은 서생초 있을 계획으로 계획 취소된 냉난방 시설 개설 사업 및 성면 전정 교체 사업비와 학교 시설 유지 보수, 각종 학교 시설 공사 낙찰 차익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명시 이월된 사업 중 옥동초 냉난방 시설 개선 공사 등 내건 및 신정초 병설 스프링쿨러 설치 공사를 제외하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2019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근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근호 의원입니다. 네, 우리 강남교육장님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소생초도 같은 경우에 지금 냉난방 시설하고요. 서면 천장 교체가 아마 그때 김정수 의원님도 그때 간담회를 하셨죠. 그때 이제 개축보다는 신축해야 한다는 걸 간담회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축 결정이 우리 교육청에서 언제 내려졌습니까? 저희들 강남교육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축 결정은 아마 9월에도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계속되었고요. 지역과 학교와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육부나 우리 개축을 그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섭지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서는 신축 이전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요. 그 기간이 그 신축하는 장소를 물색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에서 아마 아직도 확정적으로 지금 교육부에 저희들이 아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4월경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고요. 계속 그렇게 미리다 보니까 아마 공사를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어쨌든 지금 집행을 하나도 못했어요. 네, 집행을 하나도 못했는데 제가 뉴스를 찾아봤을 때 어쨌든 이런 교육청에서 신축한다는 결정은 9월에 났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충분히 1차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거나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할 수 있었는데 왜 이거를 집행률을 0%로 남겨놔서 이렇게 결산에 처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충분히 그때 9월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정리할 수 있었다라고 봐지거든요. 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고요. 송건희 의원님 그 부분을 놓친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학교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냉난방이나 이런 게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한 번쯤은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여러 차례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을 추경에 감액을 처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집행자님 위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강북교육장님, 네. 보면 제가 이제 아까 서생초등학교도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강북도 보면은 이제 유치원에 관련돼서 소방시설에 관련돼서 이제 유치원 학급 신증서에 보면 소방 감리비를 하나도 안 쓴 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스프링클러 이제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이제 설치하는데도 이 감리비 집행 잔액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남는 곳과 그 다음에 아예 쓰지도 않은 곳 이런 것이 보이는데요. 이 이유가 뭐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감리비에서 이제 간이 스프링쿨러가 이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300 입방미터에서 600 입방 제곱미터까지가 설치 대상 면적인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대체로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지 않을 정도로 좀 면적이 적다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가 많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저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감안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업무 담당자들이 아마 그 유치원 뭐 면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뭐 실측을 제대로 뭐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정할 때 예. 이런 법리적 해석이라든지 어떤 걸 하지 않았고 그냥 책정했기 때문에 하나도 쓰지 않고 지금 집행률이 0%인 세로 남은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업무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 계속 수정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집행률이 이게 진짜 0으로 남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저는 있다 보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 교육청이 저는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이제 우리 또 스프링클러랑 계속 뭐 이제 유치원 학교 신진서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잖아요. 할 거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게 남지 않도록 예. 이제 어차피 이번에 이렇게 겪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남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부쩍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집행률이 또 제로인데가 그 교육급여 지자체 교육급여 부교재비 지원하고 학용품 지원 이게 또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 부분에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가 몇 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교육급여를 이제 우리 국고에서 지원받는 게 있고 지방비가 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지출 원칙에서 국고에서 지원된 걸 먼저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 거를 먼저 지출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게 잔액이 되어버리면은 그 이듬해 국고에서 삭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국고를 받은 거를 다 소진을 하고 이후에 지방비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기준이 예산 집행 시기하고 그 아이들 그 숫자를 파악하는 기준이 이제 보통 그 해에 5월까지 그 동사무소에서 그 교육급여 대상자 애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예산 편성은 그해 9월에 하거든요. 그게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학생 숫자가 안 맞을 수도가 있고, 또 요즘은 또 무상교육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또 관심이 적어서 많은 홍보를 합니다만은, 또 거기에 또 조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원이 또 학생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일단 먼저 첫 번째는 국고의 거를 지원 원칙이 되다 보니까 지방비가 잔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를 먼저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 부분에 집행률이 0%라고 하는 것은 강북교육청에서 집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교육청에서는 이런 결과가 없거든요. 강남교육청도 국고를 먼저 썼겠죠. 그다음 국고를 쓰고 나서 지방비를 썼겠죠.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강북교육청이 가다 책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데이터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써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지 0%가 나온다는 거는 과다 책정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 인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책정을 했는데 지금 통계상으로는 380명이 국비도 남았습니까? 국비도 남았겠네요. 지방비가 0%인 것은 지방비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국비도 남았겠네요. 국비는 16만 3천 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볼 때 가다 책정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실 강남도 그 4개월 사이가 변화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가다 책정됐던 게 0% 결과가 나오는 거죠. 뭐 제가 이 집행이 뭐 정말 좀 집계를 잘못해서 결과가 나왔다면 뭐 이게 뭐 집행률이 뭐 10몇 %, 30 몇 % 이러면서 이해를 가죠. 0%라는 거는 가다 책정했다는 결과물입니다. 강남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이제 그 사립학교 목적 사업비 보면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교과서 대금 지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교과서 대금 지원 이런 부분에 좀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라든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우리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위해서 이제 집행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특수교육 대상 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도 집행률이 떨어져요. 네. 이 세 개가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인데 집행률이 거의 뭐 집행률 58, 60, 43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금액에 대비해서 좀 높은데요. 특수 지원 인원이 좀 89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강북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는 이제 우리가 강북에 울산 외고, 이제 청운고, 이제 성신고 이렇게 3학년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인원이 계획 대비해서 한 30명이 감소가 되었고 또 저소득층 자녀도 전년 대비해서 97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는 특히 한 440명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또 그런 인원 감소도 있고 또 또 신청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하지만 또 그 당의 연도에 또 그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학교장 그에 따라서 뭐 초중학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도 고등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교육 과정에 따라서 아예 뭐 3학년 거를 1학년 때 다 구입해 본다든지 또 뭐 그 2학년 때 구입을 다 해버린다든지 이래가지고 교과서 구입 방법에 따라서 또 이 집행 잔액이 그 이듬해 되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또 생깁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교육비 지원하고 교과서 대금 지원인데요. 예. 우리가 교과서 대금 지원이 이루어진 시기가 뭐 2학기 전인가요? 아니면 2학기가 시작하기 전인가요? 아니면 학기 중에 2학기 중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지급 시기는 1학기 중에 6월쯤에 한다고. 6월쯤에 정리가 그럼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11월 1차 축에 뭐 하셨습니까? 집계가 다 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 하는데 이제 그게 교과서가 그 추경 시기하고는 좀 잘 안 맞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전에 뭐 6월쯤에 다 정리가 된다면서요. 예. 6월쯤에 다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보면은 교과서 대금 지원을 이제 받는 대상이 어느 정도고 뭐 유아 무상 교육 비용 지원을 받는 대상이 어느 정도가 6월달에 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12월 추경이 그때는 다 집계가 된 상황에서 12월 추경에 충분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산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뭐 추가 선정을 1년 내내 받는답니다. 이게. 또 1년 내내 받지만 예. 이제 2학기가 시작하고 6월달에 주던 2학기가 시작하고 난 거잖아요. 예. 맞죠? 중간에 애들이 전하고 오는 횟수가 뭐 과다하게 많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죠. 네. 예. 그러니까 6월달에 집계된 거에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집계는 예측은 할 수 있단 말이죠. 과다하게 이제 뭐 전학이 발생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결산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집행 잔액을 뭐 40몇 %씩, 뭐 60몇 %씩 남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이제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기라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결산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산 추경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 교과서 요거 우리 특히 요런 뭐 무상으로 나가는 뭐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무상 나갑니다만은 이런 그 다자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 아이들을 조사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송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하여튼 뭐 1년 동안 살림살이 잘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 강남하고 강북에 질의 한 개씩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산 설명서 316페이지 강남 먼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결산 설명 31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 뭐 교직원 복지 지원 쪽에 320 민간 이전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하고 황복하고 어린이집 개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강남에는 지금 몇 군데죠? 강남은 직장 어린이집이 지금 백합초 어린이집과 구라초 어린이집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북은 몇 군데입니까? 교육장님, 강북은 몇 군데 지금 있습니까? 직장 어린이집. 두 개입니다. 두 곳입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호계초 어린이집하고 화진초 어린이집입니다. 그 강남 두 개, 강북 두 개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 예산 산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원화수 기준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기준이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학생 원화수, 지금 보육원에 들어오는 만 1세부터 3, 4세까지의 학생 수, 원화수에 따라서 정원이 저희들은 48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48명에서 그 학생들이 모집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은 이제 예산 산정 기준은 이제 원화수로 이제 기준을 하는 거고, 강북도 내나 마찬가지죠? 예.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예산 집행 잔액을 한번 보니까 강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계초, 화진초에서 금액이 한 3억 2,600, 3억 2,600 동등한데 여기는 돈을 다 집행 잔액이 없고 돈을 다 썼고,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이제 집행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처럼 48명을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원을 모집을 했는데 백합초 어린이집에는 42명 정도의 원화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합초는 그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도 정확하게 본인들이 신청한 7명에 맞추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요. 구라 어린이집은 그 48명의 정원을 현원이 30명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0명. 예. 그래서 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마 30명 정도로 되었고요. 그 때문에 첫째 자기들이 교직원을 당초에 8명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6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잔액과 또 구라 어린이집에는 원장님이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아마 원장 호봉이 굉장히 좀 우리 작년에 운영하셨던 분보다 호봉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이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원보다 원화수가 낮으면 추가로 모집은 안 하는가요, 따로? 계속 수시로 합니까?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중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삭감을 저희들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배치 기준에 맞추어서 또 학생 수가 늘어나면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원이 지금 백합초가 정원 몇 명이라고요? 백합초는 42명입니다. 현원이 지금 현원 말고요. 지금 모집 정원. 모집 정원은 전체가 둘 쪽 다 48명을 정원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48명, 48명. 예. 예산 산정했던 게 보니까 이제 백합초는 3억 3,800만 원. 그다음에 구라초는 3억 4,600만 원. 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또 어떤 아까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치 기존의 선생님이 한 분 그 구라초는 부분 적고에 때문에. 하고 또 원장님의 그 호봉에 따라서 임금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계약도 연기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긴급 돌봄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강남 강북 교육장님들 그 현황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긴급 돌봄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지금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예. 긴급이고 직장 그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못 하신다는 부분이 말이 됩니까? 네. 저희들 이게 지금 그 부분은 예. 어린이집 전체를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주로 교직원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 교직원 자녀분들도 어차피 똑같은 우리 아이들인데 네. 그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네. 실질적으로 뭐 교직원 자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전부 다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 국가적으로 비상 상황인데 이런 부분 체크 못 하시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전혀 안 된다 보고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저한테 좀 답변 주시고요. 강북교육장님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447페이지 강북에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본청 할 때도 우리 그 행정국 소관에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인데 강북교육장님 사고이율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 전년도 지금 전체 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 전년도 사고 이율비가 한 29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39억 정도, 거의 한 7배가 늘어난 사고 이율비가 이렇게 지금 사용을 못하고 다 이율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강남교육청에 해당되는 사업들도 좀 있어요. 연포초 외벽 개선 사업하고요. 이중창 그 교재 사업, 연포초 똑같은 연포초입니다. 연포초인데 이 부분은 뭐 현안 사업으로 올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연포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연포초가 뭐 아시다시피 그 현대자동차 앞에 위치해 있는데 학교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2018년도에 이제 이게 교육부에서 그 특별 교부금으로 이제 2008년 11월에 교부가 되어가지고 그 해에 3회 추경에서 3차 추경 그렇죠. 예. 3차 추경에서 12월 달에 확정이 예산이 그 되어다 보니까 이제 설계 용역이 그 이듬해 19년도에 두 건 다 그렇습니까? 예. 외벽 개선하고 이중창. 예. 그래가지고 공사는 이제 그 19년 여름부터 공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학교가 두 동이 떨어져 있고 또 공사 특성상 외벽이나 이중창은 공사 소요 기간이 한 7, 80일 정도 소요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방학 기간 내에 마치기 어렵다 보니까 좀 분리를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18년 연말에 받아서 2018년에 집행 못하고 2019년에 작업을 하시고 19년도에 그러니까 서관동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2020년 여름에 이제 올해 그 지금 현재 난관동을 이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죠, 그죠?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이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두 건 전부 다가 보니까 2018년 3차 추경 때 예산을 받아가지고 18년 집행 못하고 어차피 뭐 18년은 거의 다 갔었으니까 집행 못한다는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19년에 이거 현안사업, 긴급사업들 아닙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들이 지금 선행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모든 피해가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한테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도 지금 추진이 다 안 돼가지고 예산이 지금 집행자능이 두 건이 다 남아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아주 비효율적이라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저도 공사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또 내진 보강 공사까지 겹쳐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뭐 어차피 변명을 되긴 좀 그렇고요. 그거는 교육청하고 그 시설과하고 강북교육청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지금 예산 별개로 내려온 부분 아닙니까? 그럼 이 시급성을 충분히 요해서 추경 때 받아서 내려온 돈들인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집행을 다 못하고 지금 공사가 완료가 안 됐다는 부분은 우리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는 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뭐 남은 공사도 빨리 추진이 돼서 학생들이 피해가 최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좀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북교육청에 앞서 김종섭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연포초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난간 서간 다 합쳐가지고 계실수가 한 50실 정도 규모 있죠. 어디요? 남간동, 서간동 두 개 합쳐가지고, 그리고 공정 자체가 다 이제 두 동 자체 전부 다 이중창 교체도 하고 외벽 개선 사업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경과보고를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 여름 2019년도에는 서간동 공사를 완료했고, 그러니까 동을 나눴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날짜 기한이 맞출 수가 없다는 것 같으면 외벽 공사는 올해 다 마무리를 하고, 외벽 공사하고 이중창 교체 공사하고 사실 같이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교실 수를 이렇게 변경하다 보면 가능하다 보고, 가능했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서간동 공사 완료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 공사 기법에 대해서는 뭐 좀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 외벽하고 이중창은 서로 묶여 넘어가다 보니까 외벽만 쫙 하고 또 이중창만 쫙 하고 이래 할 수 없는 아마 상황으로서 아마 동별로 연포초를 가보면 이제 운동장에서 이렇게 마주보는 쪽이 이제 그 서관동인데 서관동이고 난간동이고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건설 뭐 공사 뭐 기법이라든지 방법 때문에 뭐 이래 된지 그 부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같은 건물도 아니고 건물이 다릅니다. 동 자체가. 맞습니다. 그러면 공사업체가 인력만 충분히 투입을 시키면 동시에 다 진행을 해서 작년에 다 공사를 끝낼 수 있었을 것인데, 공사 기간이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한 동은 작년에 했고 여름 방학 통해서 했고, 올해 난간동을 여름 방학을 통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자라고 계획을 잡았었지만은 사실 이것 때문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름 방학일 좀 기간을 공사 기간 잡기가 좀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그렇죠. 좀 그렇죠. 네. 그러면 겨울 방학에 또 공사하기 힘들 것이다 또 하고 또 내년 넘어갈 거고. 그 부분은 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당초에 저도 한번 작년엔가 보고를 받았는데 학교장이 도저히 이제 그 못 끝낸다고 좀 그 방학 중에 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긴급해서 출경의 예산을 잡아놓고, 그죠? 그리고 이거 못하는 바람에 2년이 더 길어지게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2년 동안 더 불편을 가져야 되고 환경이 안 좋은 데서 기관에서 행정을 처리하면서는 이것이 뭐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좀 더 서두른다 아니다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들은 2년이나 더 길어진다 아닙니까? 예산은 다 받아 가놔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초고층 빌딩을 가장 빠르게 짓는 건설 기술력 갖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이런 업체 하나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이걸 공사를 나눠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저도 뭐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뭐 제가 사실 뭐 건설 이쪽에 잘 몰라서 그냥 그 학교는 몇 차례 나갔습니다. 나가고 조사도 해봤는데 뭐 그 양반들이 이제 그렇다 하겠네. 예를 들어 뭐 이중창하고 아니면 두 개 업체로 나눠가지고 입찰을 보셨으면 또 그 상황보다 더 나았을 것이고, 동시 진행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받아갔으면 동시로 진행할 수 있는 규모의 업체를 선정했었으면 또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 전문적인 거는 우리 좀 혹시 의원 양해를 구하면 우리 업무 담당자가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 질문에 가능하지 않겠었냐는 의견을 교육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동이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중창하고 그 외벽을 함께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동이 떨어졌다는 것은 공사 현장 자체가 건물이 2개고 다른 현장으로 봐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동시 진행할 수 있죠. 왜 따라합니까? 두 개 업체를 한꺼번에 뭐 입찰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 개 업체로 해서도 그 규모만 되면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사전에 교장선생님하고 기술적인 부분 이거를 제가 질타를 하는 거는 이걸 동시에 그 한여름방학 2019년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하지 않고 왜 쉽게 이렇게 판단을 나눠서 공사하려고 추진했냐는 겁니다. 계획 자체를 잡을 때. 맨 처음에 긴급사항이라고 추경으로 해가 2018년 11월에 긴급 추경으로 해가지고 이걸 예산을 받아 가져놓고 그리고 학교가 노후돼가지고 이 긴급사항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 교부금까지 예,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긴급하게 처리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했었어야죠. 예, 그 당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는 또 방학 아니고 일반 시기에는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네. 방학 중에만 해야 된다 했고 네. 그다음에 또 공사 특성상 공사 기간이 좀 길었고 네. 그다음에 두 개 업체를 한꺼번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사실 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입찰 관계나 특수업체에다가 일감이 그 예. 업체가 그 예. 일감을 한꺼번에 처리할 능력이 안 되면 업체를 하나 더 입찰을 봐가지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감 몰아주기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도 예.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때는 강남 강북 교육장님 전부 다 이게 애들이 요번에 한번 미루면은 최소 한 학기 아니면 길게는 1년을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야 되거든요.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해년도 계획에 다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북에 이어서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해서 건설비 사업에 291페이지입니다. 항목 설명서 보시게 되면 같은 항목에 강남은 9억 7천이었고 강북은 43억으로 한 9배 정도 공사 규모나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집행장애 한 10% 정도 남아서 제가 봤을 땐 그게 뭐 낙찰가 차익으로 예상이 되는데 강남 맞습니까? 네. 강북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51, 2%. 그리고 명시유월하고 집행잔액으로 한 50% 정도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유치원에서 우리가 이제 상진초가 병설 유치원이 이제 갑자기 공사를 하게 되어서 이게 이제 명시율이 좀 많았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17억 뭐 좀 넘고요. 거기서 집행잔액이 상진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나머지에서는 우리가 상진초가 그럼 당초 계획에는 없이 이제 만약에 학기 1년 중에 후반기에 계획이 잡혔다 이런 얘기십니까?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상진초가 일단 신축이든 되는 게 당초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안 잡혀 있고 원래는 다른 명동 유치원인가 어디인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 이제 학부모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 갑자기 이제 장소 선정을 2개 유치원을 합쳐가지고 하는 게 상진 유치원 그쪽에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한 걸로 그래요. 설명하시는데 교육장님이 인가 하니까 제가 명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상진 유치원이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제가 말씀드리면은 동구 지역에 갑자기 이제 그 학생 수가 이제 방어진중하고 화진초가 학생 수가 증가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교실 부족으로 화진초하고 방어진초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이 학생들을 이제 어디에선가 수업을 대체 교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병설 유치원을 그 화진초 병설 유치원 그다음에 그 방어진초 병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수업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들이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여기에 예. 대해서는 이제 서면으로 예. 좀 상세하게 따로 찾아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이래서 저도 다시 질문을 드리기는 보충 질문하기는 그렇고 자료 주실 때 저에게도 꼭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강북교육지원청부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 지원금 보전금 부분인데요. 일단 지자체에서 그 교육급여 지원 보조했던 것 중에 국고에서 왔던 거는 잔액이 좀 적은데 지금 지자체에서 내려왔던 거에서는 잔액이 좀 많습니다. 좀 설명 좀. 예. 298페이지에 교육급여 지원금 보전금에서 지자체의 교육급여 지원 잔액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국고를 다 쓰고 남다 보니까 다 쓰고도 16만 3천 원이 남다 아니, 보니까 세부 내역을요. 어디서 어떻게 잔액이 남았는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좀 파악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럼 지금 현재로는 그 교육급여에 이제 우리가 나가는 게 뭐 부교재비로 초등학생 13만 2천 원, 그 다음에 중학생이 20만 9천 원 나가고요. 연 1회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학용품비가 7만 1천 원이 나가고 중학생이 8만 1천 원이 연 1회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요 이제 부교재하고 학용품비로 지원하고 남은 돈이 16만 3천 원이 예. 지금 국고 지원에 관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지자체 그 국고로 지원하고 더 이상 뭐 돈이 남아 버리니까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재비로 1,100 예. 이제 1,181명한테 지원됐고요. 학용품비는 1,172명한테 지원됐는데 네네네. 국고든 지방비든 여기에 이제 부교재비나 학용품비로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걸로 지원이 안 되고 이제 국고로 지원 선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방비가 자동으로 남게 된 걸로. 그러면 지금 지방비에서는 지원된 게 하나도 없는 거 예, 아까 그대로, 예, 지적을 예. 당했는데 예. 대상자 선정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이제 대상자 선정의 지원 절차를 보면요. 학부모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다. 네네. 첫째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학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학교에 홍보해달라 이런 거를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첫째는 학부모들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소득재산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지급 결정 통보를 학교로 해줍니다. 학교 행정실로 해주면은 그 학교에서 이제
인원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 자체는 실제 앞서 의원님도 이제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좀 흡족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좀 더 상세히 듣기 위해서 지금 다시 재질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대상자 선정 차원에서는 지원청에서라든지 학교에서 전혀 사실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이렇게 남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진 않죠. 예,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다고 하면 실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실제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사무소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대상자가 변이될 때라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지정할 때라든지 이런 상황일 때 유기적인 관계가 조금 협조가 좀 더 잘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예산이 사실 편성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걸 준비해 오실 때도 그냥 우리는 받은 명단으로 국고 먼저 지원하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에서는 집행할 게 없었다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런 형태로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 예산을 측정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미진해서 혹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 잘못돼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사실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자체 국고로 먼저 집행하고 나니까 더 이상 뭐 집행할 대상이 없어 못 줬다. 이거는 사실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선정 인원의 그래도 이제 이게 시대적 흐름이 그렇고 뭐 저도 이게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네네.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한 400명이다 하고 이렇게 오면은 그것도 아마 해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의 한 80% 48에 32 예를 들어 한 320명 정도로 측정했는데도 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도 작년에 본 예산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추경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네네.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쨌든 원인은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의 그 학교나 이런 데 적극 홍보를 해서 또 이게 중위소득이나 이런 걸 그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쨌든 또 학부모들이 또 자꾸 숨기려는 또 그런 게 뭐 돈이 그렇게 또 안 많다 보니까 또 무상교육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숨기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원인이 어쨌든 간에 원래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근데 아이들 하겠습니다. 부교재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따로 또 설명하실 분 혹시 없습니까? 지금 설명한 그 게 학생 맞나요? 인원에 따라서 혹시 업무 담당? 예, 행정 주무장입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 확보를 국비하고 지방비를 다 확보하는데 지금 지방비가 한 2,200 무슨 일체 집행이 안 됐으면 안 되는데 이는 원인이 학생 대상 인원이 380명이 감소됐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예, 그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안 났을 경우는 이 또 문제가 있고, 네네. 뭐 2,100만 원 삭감 총액에 뭐 삭감 수익 안 쓰고 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 일단 그 수시로 또 변동이 있고 네. 대상자가 동사무소 통보한 대상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일단 확보해. 아니 아이들 그 부교재비 3,200만 원이 왜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뭐 2,200만 원 아닙니까 지방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예산 확보해놔야 딱 맞춰갖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동사무소 통보해오는 인원이 또 변동하고 할 수 있으니까네 저희들이 막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해놓는 차원에서 해놓은 법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380명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인원수 줄어들 것을 예상치 못하고 그 대신에 또 아이들 보교재비다 보니까 좀 확보 차원에서 해놨는데 사실은 아이들 인원이 늘어나거나 뭐 그 전년도의 수준을 유지한 게 아니라 차라리 더 많이 줄어버려서 이렇게 예산 확보했던 걸 쓰지 못했다 지금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적으로 좀 연계가 잘 돼 있다고 하면 실제 이렇게 예산이 뭐 2천만 원이든 아니면 3천만 원이든
또한 효율적으로 다르게 쓸 수 있는 예산도 그냥 이렇게 부용 처리되거나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소득이 네. 동사무소 파악할 때 뭐 또 수시로 변동이 있고 하니까요.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걸 정확하게 인원수 정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점차 출산율이 계속 높아가고 그 대상자들이 많으면 좋은데 실제 이제 계속 아이들이 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예산 편성하실 때도 좀 효율적으로 좀 더 그 현장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인원 파악을 해서 다 준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게 더 긴밀하게 파악된 내용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0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 환경위생 관리 부분에서 학교 회계 전출금 부분 지금 전년도에 공기 정화장치 설치 7억 3천만 원, 네, 요거 부분 실제 뭐 공기 정화장치 설치를 공기 순환기로 하느냐 그리고 처음에 순환기로 한다고 했다가 일단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 예산 집행 잔액이 7억이 넘게 지금 변경된 걸로 아는데 간단하게 하고 또 지금 혹시 이제 뭐 지침 받은 거라든지 앞으로 공기 순환기에 관한 부분들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도에 원래 그 구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네. 그 입찰이 되면서 약 7억 좀 넘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뭐 현재는 계획에 의해서 이게 이제 본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래부터는 특별실이라든지 이제 뭐 관리실 이런 데 전원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 뭐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공기 정화 장치에도 공기 순환이나 아니면 공기 청정기 설치나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과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그 건강과 관계해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제일 효율적인지 또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교육청에 예. 같이 재원해서 예. 순환기 설치하시려고 하다가 실은 예. 이렇게 변경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또 사실은 또 렌탈로 변경을 하고 하면서 예산이 이제 실은 이거는 이제 교육청하고도 좀 꽤 많이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예산 착오는 엄청나게 예산 착오인 거거든요. 실제 계획에서부터 좀 잘못됐다. 예, 그래서 재원을 하실 때도 아이들의 어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현장 파악 잘하셔서 또 앞으로 좀 재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04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봤을 때 좀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 쪽으로 좀 여쭙는데 같은 외부 개선이나 같은 화장실 개선을 했을 때 그 학교의 학생 수라든지 그리고 학교 규모를 따져봐도 사실은 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생각돼서 한 2곳 정도만 조금 여쭙겠습니다. 어디 말입니까? 예, 304페이지예요. 304페이지에 명정초 외벽 개선이랑 제1중학교 화장실 개선 이 두 가지의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양사초, 명정초 하고 명정초 외벽 개선과 그 제1중 화장실 개선. 그러니까 학교 규모라든지 이런 거 따져봐도 너무 잔액이 많아서 입찰 잔액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에 대해서. 명정초 어디? 명정초 어디? 명정초. 화장실에 어디 명정초 어디 있는 명정초 따로 없지? 예, 전체적으로 묶어놔가지고 제가 따로는 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학교 시설에서는
뭐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뭐 통상적으로 건설비다 보니까 네. 낙찰 차익하고 보험료 정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낙찰 차익하고 보험금 정산은 아는데 예. 그럼 전체 금액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좀 상세하게. 예, 특히 많이 차익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하기 힘드시다 하니까 예, 자료로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예, 세부 내용 상세하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죠?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차안을 위해서 13시 30분의 회의를 쏟게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쏟겠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쭉 질의를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고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295페이지 하고요. 강남 323페이지 결산 설명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교육 지원에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모두 다문화 학생 학력 향상 프로그램 사업이 전액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이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학습 그리고 이중 언어 교육 등의 수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강북이든 강남 교육장이시든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북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회계상에도 있습니다만은 전액 학교 회계 전출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관내 강남북 다 합쳐가지고 이제 그 다문화 학생 숫자가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3,100여 명 정도 되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학교로 이제 그 학교 회계로 이제 전출을 해주면 이제 거기에서 학교에서 이제 그 뭐 이중 언어라든지 학습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학교마다의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중국어 이중국적이 아니고 중도 입국어로 해가지고 왔는 애들이 전혀 한국어가 안 될 때는 그 학교에서 이제 그 해당 강사를 섭외를 해서 하고 예를 들어 아주 특이하게 뭐 코스타리카 이런 데서 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학교에서는 뭐 부산 외국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또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는데 주로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내려주면 해당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중도 그 입국자들에게 이제 원격 수업 관련해서 전화 상담이나 통역 같은 걸 이제 앞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산 전체 학생 수는 지금 현재 이제 감소를 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학교 수하고 학생 수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업 운영 시에 뭐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이 부분이 뭐 특별한 사항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문화 학생 현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게 20년 통계는 아직 제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19년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남, 강북이 다 비슷한데요. 지금 현재 초등이 담원 학생 수가 강북이 1284명, 강남이 1121명 이래가지고 전체는 2405명인데 약 초등학생 수의 지금 3.48%, 3.5%쯤 됩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강북이 226명, 강남이 242명 이래서 468명 이래서 한 1.5% 이렇게 해서 해마다 많은 한 1년에 한 3,400명씩 지금 인원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울산에 우리 본청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울주 도서관이 있는데 그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어가 거기에서 많은 그 부분을 교육을 커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또 다문화 거점학교가 있습니다. 다문화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일정 부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또 5개 구군에 또 학교마다 또 분포되어 있는 또 다문화 가정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수하고 학생 수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강북에 보면 제가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경 예산액으로 보면 좀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또 운영비에서 또 삭감 반납하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각 지원청에서 영재학교 및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 지원청 영재교육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영재교육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교육청의 사업이 전년도 업무를 답습하는 경향들이 각 이렇게 과마다 또 지원청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영재 학생으로 선발되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제가 거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초등의 경우에는 중학교까지는 추적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우리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고들 하기는 하지만 영재교육 담당 분야가 좀 앞장을 서서 교육 혁신을 주도해 나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우리 아까 그 송근호 의원님도 그러셨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당부도 하시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 게 불용 처리가 좀 최소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각 지원청에 한 번 더 당부를 드리자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을 해서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되면 꼭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얼마나 시급하시겠습니까? 또 막상 지원청이나 교육청에 계시다가 일선 학교에 가보면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관리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서 일선 학교 현장이 직접 아이들을 가리키는 곳이다 보니까 현장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지원청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식을 늘 가져주시고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으로서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 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종료에 앞서 강남교육지원청 김기복 행정지원국장님이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시고 공로 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행정지원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기봉입니다. 저에게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청교육 위원장님을 비롯한 6분의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울산 교육에 대해 일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7대 교육위원님들만큼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발의를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울산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일을 많이 한다는 증거라 보여집니다. 그동안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교육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또 함께한 양교육전청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성원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울산교육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가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예롭게 떠나시는 국장님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울주 남부, 중부, 동부 도서관과 과학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방사성 물질 및 유전자 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